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행렬 랭크를 약속을 하고, 랭크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행렬의 랭크를 이제 구하고 싶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을 우리가, 변형을 할 텐데요. 자, 변형을 해서 간단한 행렬로 만든 다음에 간단한 행렬의 그 랭크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 주어진 행렬 랭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행렬은 랭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지, 랭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N 3.5에서 그 랭크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렬의 랭크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컬럼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컬럼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이 최대로 몇 개가 있는지 하는 그 최대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랭크랑 동일합니다. 자, 이 컬럼들의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의 최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컬럼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랭크라고 하는 것은 컬럼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과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우선 어떤 유한계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그 집합에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최대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가 다음과 같이 유한계 K개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두고요. 자, S에 있는 벡터 V1부터 VK가 있는데 이런 V1부터 VK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최대 개수를 우리가 M이라고 두겠습니다. 즉 여기 V1부터 VK 중에서 우리가 이제 M개를 뽑아가지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최대 개수이므로 M개보다 더 많은 그러한 벡터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M을 생각을 하면 M은 S가 생성하는 그러한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CRN 3.5에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는 유한계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finite generating set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finite generating set이 S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브 스페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S의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데 이 S가 생성하는 이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서브셋이 S의 서브셋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S0를 생각한다면 S0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결국 S가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겠죠? S0가 베이시스가 되므로. 따라서 S가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기저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데요. 자, S0는 S에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S0는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S0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은 S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의 최대 개수를 M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최대 개수하고 S0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클까요? 자, S0는 S에 포함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의 한 이그젬플입니다. 따라서 최대값보다는 당연히 작겠습니다. 자, 근데 역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에는 당연히 S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M이라고 하는 것은 S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의 최대 개수가 되는데요. 즉, M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떤 적당한 S의 부분 집합이 있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부분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인 거니까 최대값이 되는 그러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서브셋이 실제로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은 S가 S가 생성하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므로 L도, 즉 원소의 개수가 M이 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서브셋도 이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서브스페이스, 벡터 공간에 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벡터 공간의 디멘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원소의 개수는 그 디멘전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따라서 M이 S에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M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거꾸로 M은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어렘 3.5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라고 하는 행렬 하나 생각을 하죠. n by n 행렬이라고 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행렬의 랭크의 정의는 LA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자, LA,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의 데피니션은 정의는 LA가 만들어내는 그 레인지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는 LA인데 LA는 m by n 행렬로 두었으니까 fn에서 fm으로 가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 이때 이 녀석을 생성하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합은 뭐냐면, 자, 베타를 fn의 표준 순서 기저로 생각한다면, 표준 순서 기저가 됐건 다른 순서 기저가 됐건 상관은 없는데, 스팬한다는 것 자체는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역의 표준 순서 기저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베타에 있는 이제 원소들, 베타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E1부터 EN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거기 있는 벡터들을 LA에서 대응시킨 그러한 벡터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이 치역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면 LA 베타는
LA E1부터 LA EN까지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 span of LA E1 LA EN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LA의 이 i라고 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행렬을 왼쪽에 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써보면 A라는 행렬이 있고 거기에 이 i라는 이제 컬럼 벡터를 이제 곱하는 것이죠. 자, 컬럼 벡터는 여기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러한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렬에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컬럼이 되겠죠? i번째 컬럼에 있는 값만 1과 곱해지고 나머지는 전부 0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i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과 곱할 때도 i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행에 대해서도 i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i번째 컬럼에 있는 컬럼 벡터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컬럼 벡터를 A의 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의 i번째 컬럼 벡터를 우리가 small a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range는 A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이 사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디멘전은 어떻게 될까요? range의 디멘전은 자, A1부터 AN 즉 A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차원인데요. 그 차원은 뭐랑 동일하다? 네, A1부터 AN 중에서 즉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의 최대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maximum number of A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maximum number of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들의 최대 개수가 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랭크가 A1부터 AN에 의해서 즉 컬럼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컬럼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랭크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CRN 3.5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example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행렬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행렬인데요. 자, A의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3.5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A의 컬럼 벡터가 첫 번째 컬럼이 1, 0, 1,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가 0, 1, 0입니다. 세 번째 컬럼 벡터가 1, 1, 1입니다. 자, 세 개의 컬럼 벡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컬럼 벡터들로부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의 컬럼이 몇 개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A의 랭크가 일치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 두 개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컬럼의 상수배에 두 번째 컬럼의 상수배를 더했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려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수들이.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컬럼 벡터를 더하면 세 번째 컬럼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컬럼 벡터는 linearly dependent 합니다.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의 최대 개수는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개인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인 경우는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랭크는 2가 되겠습니다. 물론 A의 range라고 하는 것은 이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밑줄친 서브스페이스가, 물론 V1부터 V2, V3는 A의 i번째 컬럼 벡터를 각각 V1, V2, V3라고 했을 때 이 레인지가 V1, V2, V3의 생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개수가 2가 되므로 A의 랭크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행렬이 비교적 간단한 행렬일 때,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 몇 개 있는지를, 최대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랭크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행렬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 몇 개 있는지가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렬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example 2에 있는 이 3x3 행렬은 컬럼 벡터들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최대가 몇 개가 있는지를 뭐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경우는 뭐 눈에 쉽게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의 최대 개수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그 도입한 rank preserving operation을 적용해서 A로부터 랭크를 판단하기 쉬운 행렬로 바꿔서 우리가 변형한 다음에 간단한 행렬의 랭크를 쉽게 구하면 A의 랭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은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도 랭크 프리저빙이고요. 엘리먼트리 컬럼 오퍼레이션도 랭크 프리저빙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간단한 행렬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간단한 행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컬럼이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0들이 많이 등장하면 비교적 쉬울 것 같으니까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 그대로 두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해서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 비슷하게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세 번째 행에 더해서 여기도 0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은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요. 1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걸 2에다 더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간단해졌는데 여전히 뭐 한눈에 컬럼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않은지 그런 걸 파악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컬럼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컬럼에 더하면 여기 있는 2가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그래서 1, 0, 0에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다가 뭐 곱해봤자 그대로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세 번째 컬럼에 더해보는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형하고 나면
자, 100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1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가요? 상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linearly dependent 한데, 자, 첫 번째 컬럼과 뭐 두 번째 컬럼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0이 있고, 여기가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나머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두 개는 linearly independent 한 것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즉, C1에 100 더하기 C2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0, 0, 0이 되게 하는 C1, C2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은 C1하고 1을 곱한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C1이 0이 돼야 되고 C1이 0이 되면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2 곱해서 C2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쉽게 linearly independent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생각해 보면 컬럼 벡터 세 개는 linearly dependent 할 거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들의 최대 개수는 3개일 수는 없고 2개를 생각해 보면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최대 개수가 2가 되고 따라서 이 녀석의 최종 행렬의 랭크는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용한 오퍼레이션이 elementary 오퍼레이션들이었기 때문에 랭크가 A의 랭크나 이 행렬의 랭크나 이 행렬의 랭크가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처음 A의 랭크가 간단한 행렬의 랭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A의 랭크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A를 이와 같이 elementary row operation, column operation을 적용해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1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번째 행에 있는 그 나머지 성분들을 0으로 만들고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나머지 성분도 0으로 만들고 나면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랭크가 2라는 건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A의 랭크가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example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바꿔봤는데요.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 이러한 elementary row operation과 column operation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성분이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 멈추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사이즈가 디멘전이 큰 행렬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 여기 값을 이제 또 1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될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값을 또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하면 0, 0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은 0으로 지금 만들어줬고요. 물론 여기도 0이긴 한데 얘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여기 두 번째 컬럼에 상수 1을 곱해서 세 번째 컬럼에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1도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치 항등 행렬과 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면 자, 앞에 있는 두 개가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이 되겠죠. 따라서 랭크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어진 행렬을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을 계속 적용을 하면 이쪽은 항등 행렬과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도록 우리가 행렬을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CRN 3.6에서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랭크가 R이라고 한다면 랭크 R은 행의 개수 n보다도 같거나 작고요. 열의 개수 n보다도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을 이제 유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행렬을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O1, O2, O3는 전부 성분 0인 그런 행렬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IR은 그 행의 개수가 R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R개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 행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R은 A의 랭크를 R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A가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x3였죠? 그때 1100 여기가 지금 I2가 되는 거고요. 00 이쪽이 여기 합쳐가지고 O1이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00 합쳐가지고 이거를 O2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O3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행렬의 크기가 더 크게 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1, 1 나머지는 다 0. 여기가 지금 R개 컬럼 그다음에 여기도 행도 R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IR로 이제 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 컬럼들이 있겠죠.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행렬을 그냥 O1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부 성분이 0인 그런 행렬이 있을 텐데 그걸 O2, 여기도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 있을 텐데 그 녀석을 O3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의 랭크가 R이면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R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 전체의 컬럼의 개수보다는 작을 거고 이 전체의 행의 개수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의 개수인 n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될 거고요. 같거나 컬럼의 개수인 n보다도 같거나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O1, O2, O3는 전부 다 그 성분 0인 영행렬을 의미하고 있고 IR은 그 대각 성분이 전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에서 앞에 있는 그 R개의 컬럼 혹은 R개의 행을 보면 DII 대각 성분은 전부 1이 되겠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DIJ는 그 대각 성분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i가 그 r보다 작거나 작은 대각 성분이 아닌 그런 값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행렬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즉 A로부터 D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CRN 3.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RN 3.6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증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3x3 행렬에 대해서 그게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사이즈, 일반적인 사이즈의 행렬에 대해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4에서 그런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꽤 큰 4x 5짜리 행렬이 있는데요. 자, 이 행렬을 가지고 앞에서 원하는 그러한 꼴로 변형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임의의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컬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 전부 0이 아닌 0벡터가 아니면 이 성분 중에는 0이 아닌 성분이 있을 텐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성분이 0이었는데 0이 아닌 성분이 여기서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0이 아닌 성분이 있다면 그 녀석을 Elementary Row Operation 중에서 교환하는 타입 1 오퍼레이션을 써서 즉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행을 교환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에 있는 0을 0이 아닌 값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일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떤 행렬을 봤더니 첫 번째 컬럼 전부 다 0이더라.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컬럼을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0이 아닌 성분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컬럼 오퍼레이션으로 두 개를 바꾸고 A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로우 오퍼레이션 통해서 첫 번째 행과 이 녀석을 바꿔가지고 A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A가 0이 아닌 게 있다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첫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위치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분이 0인 영행렬인 경우에는 이미 이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 IR에서 R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영행렬이라면 R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영행렬은 전부 다 0벡터들이니까 컬럼 벡터가 영행렬의 랭크는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행렬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그 성질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뀔 텐데요. 자, 지금은 이제 Elementary Row Operation 한 번 적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 번 적용하는 것을 한꺼번에 나타내기도 할 거라서 여기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몇 번 적용했는지를 Elementary Row Operation 적용 횟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0이 아닌 원소를 1행 1열에 오도록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그 IR, O1, O2, O3 형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여기 있는 4를 1로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전부 4로 나눗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Elementary Row Operation은 Type 2가 되겠죠? Type 2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해서 여기 값을 1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이 1을 이용해서 첫 번째 컬럼의 다른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여기는 이미 0이니까 0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있는 나머지 성분들도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한 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행뿐만 아니라 네 번째 행에 있는 6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6을 곱한 것을
네 번째 행에 더해주면 여기가 이제 0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일일이 이제 계산을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elementary operation 두 번은 적용을 한 것이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한 번,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한 번.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즉, 첫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두 번째 컬럼에 더하면 사라지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겠고, 얘는 첫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네 번째 컬럼에 더하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가 000이기 때문에 2, 4,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변화가 없고 여기 있는 값만 전부 0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을 적용하게 돼서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오고 여기가 다 0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꼴에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처음 주어진 행렬보다 행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고 컬럼의 개수도 하나 줄어든 작은 사이즈의 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행렬을 가지고 A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작은 네모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값을 1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또 0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은 오로지 이 작은 행렬을 가지고 elementary row operation, column operation을 적용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여기가 다 0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들을 전체를 가지고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하나 여기 있는 행을 가지고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하나 앞에 있는 0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작동을 할 것이고요. 자, 컬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여기를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2, 4, 2, 2에서 첫 번째 행을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두 번째 행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1을 가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상수별을 해서 더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여기하고 여기다 더하는 거죠. 비슷하게 첫 번째 컬럼의 상수별을 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그 4하고 2, 2를 이제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당한 상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1, 2, 1, 1로 바뀌긴 했을 텐데요. 자,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여기도 다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오퍼레이션 한꺼번에 이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나누어 주는 거 한 번, 0으로 만들어 주는 거 두 번, 0으로 만들어 주는 거 세 번 해서 모두 6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1, 1, 그리고 나머지가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0이 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다시 또 여기에 더 작아진 그런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위치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즉 이 녀석을 포함한 행에서 나머지를 0으로, 이 녀석을 포함한 컬럼에서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이 행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서 1, 0, 2로 바꾸고 여기가 2, 0,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 맨 마지막 행에 더하면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고 여기가 2였다가 0으로 바뀔 거고요. 0은 뭐 그대로 0이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4랑 더하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곱해서 이 0에다가 더해주면은 여기 또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3번을 하면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IR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O1, 여기가 O2, 여기가 O3라고 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했는데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어떤가요? 자, 여기 있는 간단한 행렬이 지금 D인데 D의 랭크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D에서 컬럼 벡터들을 보면 자, 여기는 다 0벡터일 거고요. 앞에는 이렇게 대각선만 1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벡터들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의 랭크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가 결국 앞에 있는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랭크가 D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랭크도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example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바꾸는지를 하는 걸 봤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 나가면 지금과 같이 항등 행렬,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0인 그러한 행렬로 바꾸는 게 가능할 텐데, 자, 앞에서 얘기한 theorem 3.6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의 행의 개수가 m이라고 지금 둔 건데요. 행의 개수가 m이 1일 때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명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는 거니까 행의 개수가 m일 때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행의 개수가 m 플러스 1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죠. A의 행의 개수를 생각을 하고 그 행의 개수 m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명은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theorem 3.6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